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에도 여러 가지, 파이썬의 조건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if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if문.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A라는 동작을 수행하고 또 어떠한 조건일 때 B라는 동작을 수행해라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그 실행 결과를 다르게 할 때 이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if가 만약 무엇 무엇이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if문을 조건문에서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조건문을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은 if문을 사용해서요, 특정한 숫자가 10보다 큰지를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숫자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15라는 값을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num이라는 변수는 정수형, 자료형을 띠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하기 코드를 누르고 다음과 같이 if문을 작성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if문을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네, if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if문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조건을 넣어줍니다. 네, 조건을 넣어주고 반복문에서도 했듯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if 조건 콜론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콜앱에서 실습을 해보면 엔터를 치면 무조건 4칸 인덴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4칸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지, 아, 이 코드가 if문에 속하는 코드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4칸을 띄우고 프린트 10보다 큽니다라는 실행을 우리가 적어주는데요. 실행문을 적어주는데 이때 우리가 조건 보세요. num이 10보다 크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네, 비교 연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의미죠. 이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실행될까요? 넘은 15죠. 자, 그러면 15가 10 이상인가요? 그렇죠. 이상이죠. 그러면 얘가 참이 됩니다. 참. 참이 되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참일 때 이 조건문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10보다 큽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콜앱을 열어서 자, 먼저 첫 번째로 변수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num이라는 변수를 지정하고 15라는 값을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num이라는 변수는 15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if문을 쓴 다음에 우리가 if문을 쓰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 num이라는 변수가 10 이상이다. 조건을 넣고 뭐를 넣어야 되죠? 그렇죠. 콜론을 넣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건문의 내부가 됩니다. 조건이 만족할 때, 조건이 참일 때 1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num이 1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10보다 큽니다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돼요. 자, 이와 같이 10보다 큽니다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앞에서 살펴본 if문은 어떻게 보면 이 조건문이 참이라면 조건을 그 조건문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시킨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런데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조건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도 어떠한 실행문을 B라는 실행문을 실행시키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문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은 만약 뭐뭐라면, 만약 무엇이 아니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if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을 집어넣고 조건이 참일 때의 명령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문을 다 작성하면 인덴트 없이 여기에다가 else라고 적고요. 콜론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4칸을 띄운 다음에 조건이 아닐 때, 조건이 거짓일 때의 명령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if else문을 사용해서 숫자가 홀수인지 아니면 짝수인지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숫자 10을 num2라는 변수에다가 먼저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 num2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그렇죠. 짝수이죠. 왜냐하면 짝수는 우리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0인 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와 짝수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if문 다음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을 넣고 조건이 만족할 때 짝수입니다. 아닐 때 홀수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면 짝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기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때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퍼센트 기호예요. 이 퍼센트 기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의미해요. 나머지. 예, 나머지 수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num2 변수의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무엇이냐가 바로 num2 이 표시가 바로 이것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는을 2개를 했어요. 자,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같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다를 이렇게 는 하나로만 표시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라는 표시 2개가 있어야지 앞과 뒤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나머지가 0이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num2 그 다음에 요 기호를 쓰고 는 2개 쓰고 0의 의미는 num2 변수의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즉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를 말하고 그게 아니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if else문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if문을 쓴다. 먼저 그쵸. 변수부터 해야겠죠. num2라는 변수에다 10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10을 넣어 줬어요. 자, 그다음에 if문을 한 다음에 num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동으로 인덴트가 들어가죠. 프린트 네. 짝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lse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else문을 사용할 때 인덴트를 없애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인덴트가 들어가요. 여기서 백스페이스 4번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해도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앞으로 바로 앞으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else 한 다음에 else는 우리가 조건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참이 아닐 때니까 프린트 홀수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면 바로 짝수입니다 라고 나와요. num2를 우리가 한번 9로 해볼까요? 홀수로. 자, 그러면 먼저 얘부터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num2에 9를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실행을 하면 이제 홀수입니다. 왜냐하면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else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if문과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